북한에서 온 보고서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 양력 12월 9일에 보내신 보고서입니다. 참부모님께 삼가 올리옵니다. 참부모님 그간이라도 옥체 만강하옵신지요. 형제님 연하님을 모시고 박상권 사장님의 보고입니다. 형제님 연하님을 모시고 평양에 무사히 도착하여 도착 소식을 알려드리옵니다. 저희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하여 평양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가 다 돼서였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연발하고 러시아에서도 2시간 이상 지체해서 늦게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김일성 대학교 안에서 국빈으로서의 예를 갖추고 모란봉 초대소에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할 때부터 부모님 오셨을 때와 똑같은 형식으로 호위차가 앞장서고 벤즈들을 국가에서 내주어서 타게 되었습니다. 아태의 실장이 나와 직접 탑승하고 형제님 내외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미리 도착해 있던 일본 식구들 20여 명이 나와 환영하고 기념사진을 찍었고 후르타 회장과 고야나 기상이 대표로 영접했습니다. 공항에는 공화국 기자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 환영 만찬은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원동영 선생이 나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맹병일 실장, 권영남 부실장, 오춘택 참사 등도 함께 했습니다. 환영 만찬은 참으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특히 참부모님께서 2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원 부위원장은 이번에 우리의 방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국가의 초대소와 국가 자동차 등을 제공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선명 총재님에 대해서 항상 잊지 못하시고 회상하신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20주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분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시고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려는 총재님께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만찬에서 형제님은 참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고 무도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연하님도 5 자녀를 두고도 학교 다니신다는 말씀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고 5 자녀 둔 어머니 같지 않고 이제 총각 처녀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와 모두 웃곤 했습니다. 형제님은 무슨 얘기가 나와도 유창한 조선말로 거침없이 대답하시고 분위기를 주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김효율 보좌관도 20년 전 2분 상봉 때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소상하게 했는데 모두들 숨을 죽이고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형제님은 처음에는 좀 긴장하신 듯 했으나 만찬이 끝난 후에는 아주 밝게 웃으시며 한시름 놓으신 듯 했습니다. 모두들 늦게까지 만찬을 하고 피곤했지만 참부모님께서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각자의 방으로 헤어졌습니다. 내일은 일찍부터 방문할 곳이 많고 오후에는 20주년 기념식이 있게 됩니다. 참부모님께 깊이 감사 올리며 우선 평양 도착 소식을 간단히 전해 올렸습니다. 부디 건안하시옵소서. 평양에서 모란봉 초대소에서 소자 박상권 올려옵니다. 다음은 그 다음 날 보내신 보고서입니다. 참부모님께 삼가 올립니다. 오늘은 형제님 연하님의 평양 방문 이틀째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콩나물국과 토스트로 맛있게 식사하셨습니다. 평양의 아침 공기는 더욱 맑고 깨끗합니다. 모란봉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관했습니다. 궁궐 내에서 나올 때 소감문을 남겼는데 영어 예서체로 의미 있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김효율 보좌관이 한글로 다시 번역하여 옆에 기록했는데 두 분의 상봉을 영원히 기억하며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앞장서겠다는 뜻의 좋은 글을 남겼습니다. 궁궐 안에서 차를 타고 돌면서 어느 곳에서나 사진을 찍으시라는 승인을 받고 일본 식구들과 촬영도 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20년 전에 오셨을 때의 일을 다 기억하는 책임자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형제님 부부처럼 성의 있고 진실한 모습으로 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호응을 받고 나왔습니다. 젊고 미남 미녀이신 두 분이 참으로 겸손하게 몸가짐을 바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태도도 겸손하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과연 문 총재님의 후예다우시고 믿음직하시다고 칭찬함으로 저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경대 생가 방문회에서는 국가가 국부의 생가를 어떻게 관리 유지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만경대에 와보니 비가 와서 토방이나 축대가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색 비닐로 카바를 만들어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보기도 좋지 않아서 이번에 제가 투명한 비닐을 100m 사가지고 와서 오늘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 정주 생가는 국가가 관리해 주시니 제가 마침 형진이 모시고 오게 되니 만경대 생가는 우리가 관리한다는 생각에서 가져왔다고 하니 고맙게 받았습니다. 생가에서도 진지한 자세로 설명을 들으시고 참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점심은 고려호텔에서 냉면으로 하고 식사할 때는 일본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체 사상탑에 올라가 평양시대를 다 내려다 보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람 중심 사상, 주체 사상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20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세계평화센터 대강당에서 오후 5시부터 있었던 기념식에는 아태 원동현 부위원장이 나오고 국가 입장에선 자신들이 사회도 보고 준비했습니다. 맨 먼저 형제님께서 약 15분 연설하시고 아태 원 부위원장이 연설한 다음 김효율 보좌관이 세 번째, 평화자동차 북측 부사장이 네 번째 연설, 제가 마지막으로 연설했습니다. 형제님은 참부모님 대신자로서 앞으로의 각오, 목표 등을 얘기하시고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김효율 보좌관은 부모님에 대한 말씀과 부모님으로부터의 인사 말씀, 그리고 20년 전 경험 이야기를 했고 저는 평화자동차의 사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전개시켜 갈 것인지에 대한 사업적 측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동현 부위원장은 2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두 어른의 상봉이 있어 많은 역사적인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님 내외는 행사가 끝난 뒤 기념사진도 촬영하시고 5층에 있는 참부모님의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센터 내부를 잘 돌아보시고 건물이 참으로 잘 지어지고 품위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어디서 행사를 하든 항상 참부모님 말씀이 제일 중심에 나오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와 증언도 하고 여종업원들이 노래도 했습니다. 형제님 내외가 마음의 자유천지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김 보좌관이 나와 노래도 부르고 부모님에 대한 보고도 했습니다. 특히 후르타 회장의 김주석 면담 경험 이야기는 인기 만점이었고 일본 사람들이 참부모님 모시고 형제님 모시는 모습들을 보고 어쩌면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양처럼 순하고 예의 바르냐고 놀랍니다. 자신들이 상대하는 일본 사람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참부모님의 위력과 사랑의 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원 부위원장은 형제님 내외가 보면 볼수록 사람을 빠져들게 하고 너무나 친근감이 들어 처음 본 사람들 같지가 않다고 하면서 북한에서 못 나가도록 묶어놓고 싶다고 하니까 연하님이 감격하여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묘향산으로 갑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며 평양 방문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주를 향해 떠났습니다. 먼저 도착한 일본 사람들이 정주를 다녀왔지만 다시 한번 가겠다고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묘두산을 향해 여러 번 사진을 찍으시고 부모님을 향하여 독백으로 감격적인 말씀을 녹화했습니다. 묘두산이 크다고, 아주 조그만 산인 줄 알았는데 너무 크다고 몇 번이나 말하면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랑 함께 산소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부모님께서 기념사진 찍으신 옛날 우리 논자리까지 다시 찾아가 내외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시 내려오시다 옛날 곡이 많았다는 둔벙 앞에서 손을 담가 보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둔벙 앞길로 묘두산에 다니셨을 아버님을 생각하며 그 길을 맨손바닥으로 쓰다듬으시면서 아버님께서 다니시던 길이니 제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만져봅니다 라고 하실 때는 제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격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자식이 저만큼 부모를 사랑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눈곱만큼도 꾸밈 없는 그 마음씨가 너무 고와서 눈물겨웠습니다. 생가 근처까지 오다 보니 주변 밭에는 무명이 심어져 있었는데 아직 수확이 다 안 되고 한겨울에 솜을 딴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하나 따서 씨가 들어있는 솜을 보여드리며 무명이 된 것은 문명이라는 문익점 할아버지의 손자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며 문명이 무명이 되었고 씨를 꼬는 기계의 이름도 물레, 즉 문익점 할아버지의 손자의 이름이 물레였는데 물레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연하님과 함께 무명 한 그루를 부모님께 보여드린다고 뽑아오시기도 했습니다. 내려오다가 다시 생가에 들리시어 샘물 앞에 가셔서 물을 마실 수 있으면 마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배탈 나실까 두려워 마시지는 말라고 했더니 플라스틱에 담아오신 것 같습니다. 아쉽게 생가를 등지고 나오면서 문명균 선생의 손을 잡으시고 안부를 묻는 등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가져간 선물들도 드렸습니다. 아마 문명균, 즉 문숙룡 회장 막내 동생께서는 참부모님께서 보내신 후손을 처음 보시며 세상에 보기 드문 미남 미녀의 일본 사람, 조선 사람, 부시장 등 공무원, 중앙당에서 내려온 간부들 등 앞세우고 금이 환영하신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셨을 것 같습니다. 문명균 선생은 제가 먼저 묘지에 올라간 사이에 형제님께 버스 한 대를 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형제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해결하라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향집을 떠나 정주 시내 원복리 중학교에 가서 우리가 지원한 밀가루가 잘 왔는지 확인하는 일도 형제님 내외와 함께 했습니다. 마침 일요일이라 학생들이나 어린이는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교육하는지 모든 시설들을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지원한 밀가루가 창고에 쌓여져 있는 것을 사진 찍고 나왔습니다. 사진 찍은 것은 국가에 제출하게 됩니다. 정주에서 모두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원복리 이장격인 원복리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나와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흰쌀밥에 닭고기국, 토종닭 삶은 거, 돼지고기 삼겹살, 생선 튀김, 청어조림, 찰떡, 인절미, 흰떡, 송이떡, 새우튀김, 도라지나물, 고사리, 시금치 나물, 된장국에 물김치까지 가진 음식은 다 준비해서 내놓으면서 이 음식들은 아버님께서 정주 계실 때 많이 드신 음식일 것이라고 위원장과 부시장이 계속 형제님 내외께 권했습니다. 형제님은 아버님께서 드신 음식과 같다는 말을 듣고 하나도 빼지 않고 권하는 대로 다 드시고는 배가 나와 허리띠도 잠기지 않는다고 저녁 식사는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음식인지 알지 못해도 아버님께서 드신 음식을 맛보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참으로 효성스럽게 보였습니다. 정주 원복리에는 리에서 운영하는 양어장도 있었습니다. 양어장에는 참 연어라는 고기가 길러지고 있는데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한 번에 수십 마리가 끌려 나오고 한 마리에 4, 5kg씩 돼 보였습니다. 일부러 그 모습을 우리 일행에게 보여주는 정주 사람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정주시는 몇 년 전에 부모님께서 아스팔트를 다 해주시는 것으로 하여 말끔하게 포장이 돼 있었고 이번에 밀가루가 300톤씩 600톤 지원되었습니다. 정주 시민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정주에서 생가를 본 오늘이 바로 후르따 회장의 70회 고위 생일날이었습니다. 후르따는 자기 일생에 있어서 고위를 참부모님 탄생하신 생가에서 맞이하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감격해 했습니다. 생가가 떠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로 고위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후르따 회장은 가는 곳마다 20년 전 그날의 회상을 간증하곤 했는데 우리보다도 북측의 간부들이 더 감동하고 부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김주성님을 만나 일본 사람으로서 많은 죄를 진 조상들을 대신하여 사죄드리고 남북이 분단된 것도 우리 일본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옛날 일은 다 잊고 앞으로 서로 잘합시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말인데 그때 자신이 놀란 것은 그분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격려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형제님 내외도 그런 말은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보였고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정주에서 평양으로 가지 않고 묘향산으로 갔습니다. 묘향산 호텔에서 1박하고 내일은 묘향산 근처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만 쓰고 내일 다시 올리겠습니다. 묘향산에서 박상권.
다음은 묘양산 보고입니다. 어제는 묘양산에 와서 최근 세계 수준으로 완전 개조된 묘양산 호텔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호텔이 지방에 있어서 이 팩스 송신이 안 되기 때문에 보고서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평양에 돌아와서야 어제 일정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를 호텔에서 했는데 묘양산의 나물 서너 가지와 함께 나물로 끓인 된장국이 나왔습니다. 형제님 내외는 무엇이나 잘 드시고 가리는 음식이 없으셨습니다. 닭고기, 개고기만 못 드신다는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이곳 안내하는 아랫사람들도 무엇이든 잘 드시는 두 분의 소탈하심에 고마워하고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5분 거리에 국제친선 국제친선 전람관, 즉 김일성 주석님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물관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 주석의 선물은 22만 점, 김 장군의 선물은 5만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수십 번 왔지만 형제님 내외는 처음 오신 곳이므로 강사 안내원들이 특별히 차출되었습니다. 불과 10여일 전에 미리 제가 들러서 강사 설명자도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문 총재님의 자녀님들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시관 안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방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관람할 수가 없고 남한의 역대 대통령, 재벌, 사업가, 언론인, 종교인 등이 보내온 선물을 먼저 보고 특히 중국 등 정치인들이 보내온 선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층에 전시되어 있는 참 부모님께서 가져오신 선물 등 몇 가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물관 안에는 절대로 카메라가 들어올 수 없는데도 특별히 승인받아 모든 촬영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선물관은 두 건물로 나뉘어 있어서 두 곳을 다 보는 데는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선물에 관해서 상기해보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선물 사는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달리 선물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북측에서도 매년 부모님 탄신일 때 선물을 보내오므로 저도 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김 주석님 서거 후에도 맨 먼저 선물을 가져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물들은 북측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로 인하여 매년 북측에서 탄신 선물을 보내는 분은 부모님밖에 안 계신다고 늘 그들은 말합니다. 두 곳의 방들을 다 돌아보시는 형제님 내외께 그들을 김 주석님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고 형제님 내외는 거꾸로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중국에서 가져간 바위 덩어리 선물이 장군옥 바위라는 이름을 달고 전시관 입구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세계평화연합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북측 인민들은 그곳에 다 와 보게 되므로 세계평화연합을 다 기억하고 문선명 총재님이 세계평화연합 총재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최초 오실 때부터 세계평화연합 총재라는 호칭으로 선물도 하셨고 저에게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형제님은 세계평화연합 회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참 부모님께서 기반을 닦아 놓으셔서 자신이 이처럼 좋은 대우를 받으며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참부모님께 수없이 감사를 드리곤 하십니다. 관람이 다 끝나고 건물의 발코니에 나가 기념 사진 촬영도 하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잠시 쉬는 시간에 그들은 노래도 한 곡 부르고 시조를 읊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10여일 전에 갔을 때 코끼리 이야기를 해주고 이번에 형제님이 오시면 그대로 해보라고 했는데 오늘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다들 크게 웃었습니다. 코끼리 이야기는 김효일 보좌관이 김상철 선교사 원전식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저에게 해준 것인데 제가 그것을 각색해서 다시 해주었던 것입니다. 내용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코끼리 묘기를 볼 기회가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수상이 빨간 란을 김일성화라고 지정하여 보내준 나라이므로 백성들이 북한을 잘 알고 코끼리도 잘 알고 있다. 코끼리 묘기가 시작된 후 누구든지 나와서 코끼리를 울리면 천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내가 나가서 코끼리 귀에 대고 말했다.
너 김일성 주석을 아느냐? 일제로부터 나라를 찾고 평생 고생만 하시던 분이 서거하시고 온 인민들이 눈물바다를 이루도록 울었고 북녘땅 산천초목도 울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금방 눈물을 흘리더라. 그래서 천부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코끼리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게 하면 천부를 주고 못 흔들면 2,000달러를 내놓으라고 해서 내가 다시 나갔다. 귀에 대고 너 그분이 걸어온 그 길을 너도 한번 걸어가 보겠느냐 하고 했더니 자기는 못한다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서 천부를 다시 땄다고 했더니 정말 그 안내원은 그 말을 믿었던지 아니면 믿고 싶었던지 그 말이 정말이냐고 물으면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안내원이 다시 나와 그 말을 형제님 내외분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재미있게 들으시고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쓰는 이유는 북측 사람들이 아직 이만큼 순수한 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형제님은 다 보신 후 소감문을 남겼는데 선물들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나도 문 총재님의 뒤를 이어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다음 일정으로 보현사라는 묘향산 내에 있는 사찰에 갔습니다. 보현사는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고 수충사라는 사명대사 기념관도 있는 유서 깊은 절입니다. 보현사 스님이 직접 나와 맞이했고 특별히 불교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합장 예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두 분 내외를 위하여 반야심경을 직접 목탁치며 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북측 스님이 외우는 반야심경은 묘향산 한켠을 올리며 형제님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북측 스님이 목탁치며 외우는 경은 처음 듣게 되었는데 그 목소리와 진지함이 너무나 특이하고 나만의 스님보다도 더 진실성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형제님은 연하님과 함께 합장한 채 경 읽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헌금을 조금 하고 다시 옆 건물에 갔는데 거기서도 스님이 서 있다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내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제님이 너무나 자연스레 불교식 예를 갖추시니 그들은 더욱 긴장하며 더욱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8만 대장경 전시된 방에도 들어가셔서 관람하시고 경내에서 사진 촬영을 한 다음 연하님께서는 스님의 모습에 감사를 느끼셨는지 꽃감 한 줄을 사서 스님에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스님은 그것을 받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불교도 아니신 문 총재님께서 우리 절에 자녀분을 보내주시고 부처님 사랑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형제님 내외는 가는 곳마다 칭송받고 부모님의 참사랑을 종교와 이념까지 뛰어넘어 실천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교 관련한 지식이 너무나 많으셔서 북측 사람들은 통일교에서 불교도 배우느냐고 물어서 배우기도 하지만 문 총재님께서는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운동도 하시고 형제님은 하버드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하신 분이라 모든 종교에 대해 잘 아신다고 대답해 주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통일교를 더욱 깊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현사를 뒤로 하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고속도로에서 평양 시내로 들어오니 경찰 호위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호위하면서 쏜살같이 만수대 창작사로 안내했습니다. 참으로 국빈 대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에서는 두 분이 그림이나 작품들을 감상하신 다음에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림을 찾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막상 찾고 보니 내년 초에 전시회에 내보내야 한다고 국가에서 절대 판매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물건 하나 보시는데도 부모님만 생각하시는 모습에 그곳 사람들은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호랑이 그림이나 백조를 좋아하시며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주시에서는 감사 표시로 고구마와 밤, 쌀 등을 조금씩 준비하여 부모님께 올려달라고 주어서 받아왔습니다. 평양에서 돌아와서는 두 분은 저녁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쉬신다고 합니다. 내일은 효선 고모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평양에서 박상권 올려옵니다. 다음 날입니다. 네, 참부모님 오늘은 12월 13일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평양은 매일 서너 번씩 정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서너 번 정전이 되고 칠흑같이 어둡게 됩니다.
저도 밤중에 보고서를 쓰다가 정전이 되면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불이 들어오면 다시 쓰곤 합니다. 어제는 하도 오래 안 들어와서 촛불을 켜고 글을 썼습니다. 아마 형제님 내외도 이런 정전 경험을 처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고 행복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동명왕릉을 먼저 갔습니다. 동명왕릉은 유네스코에 인류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유서 깊은 유적지고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은 나라가 조선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지 대단히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사찰 한 곳까지 둘러보고 나오니 점심시간이 되어 오늘은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식당의 이름은 해당화인데 중국 베이징에도 지점이 있을 만큼 요리를 잘한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우리 보통강 호텔 식당이 요리를 제일로 잘한다고 말하곤 합니다만 형제님 내외는 해당화가 더 맛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저녁 식사는 보통강에서 하게 되어 두 번째 식사를 우리 식당에서 하게 되었고 식사 중에 오늘 보니 진짜 보통강 음식이 더 맛있구나라고 하셔서 모두들 웃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일정을 중단하고 잠시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하셔서 서너 시간 휴식을 가졌습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꿈에도 그리던 호선 고모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강 호텔로 가니 할머니와 아들 창호가 와 계셨습니다. 먼저 호텔 앞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할머니가 형제님 내외를 보시더니 엉엉 우시고 꼭 껴안고는 잘 왔구나. 아버지랑 함께 안 하고 너희들만 왔느냐? 다들 잘 계시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형제님께서도 고모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형제입니다. 그리고 색시도 같이 왔어요. 고모님 보고 싶었습니다 하시며 역시 끌어안으시고 고모님을 위로하셨습니다. 연하님도 너무 감격하여 고모님을 끌어안고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10월 달에 만났을 때보다 더욱 건강해지시고 완전히 옛 모습을 되찾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해드렸는지 머리 염색도 하시고 다리도 하나도 절지 않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해주신 한복을 입으시고 털조끼를 입으신 모습인데 많은 주위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으신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상봉을 하고 형제님 내외가 손을 잡으신 채 4층 면담실로 갔습니다. 면담실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궁금한 사항을 서로 묻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모님답게 형제님 내외를 보시더니 잘 왔다. 아, 키도 크고 잘생겼구나. 아버지를 닮았구나. 조카 며느리도 얘 예쁘고 좋아 보인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 손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께서 직접 골라 정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막내 며느리니 얼마나 잘 선택했겠는가 라고 예뻐하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평안도 사투리도 많으시고 발음도 확실치 않은데 형제님은 고모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애쓰면서 계속 묻고 대답을 하시는 태도였습니다. 아버지가 고향 계실 때의 이야기를 좀 해보시라고 하시니까 아버지는 남들이 못 잡는 물고기를 잘 잡으셨다. 고기를 한 광주리씩 잡으시고 장어는 미끄러우니까 입에 물고 나오셨다. GT라는 새? 네, GT라는 새가 비둘기보다 좀 작은데 많이 잡아 바지가랑이 속에 넣어 잡아와서 털을 뽑고 불에 구워 뒤티 바지가랑이 속에 넣어 잡아와서 털을 뽑고 불에 구워 호소나 먹으라 하며 주셨단다. 방학 때 오시면 친구들이 마당 가득 모이고 글짓기 내기도 하셨다. 오라버니는 붓을 발로 잡고 글을 썼는데도 손으로 쓰는 이보다 더욱 잘 썼단다. 오라버니는 20리 먼 길을 걸어서 6년간 학교를 다니며 고생했다. 졸업하고 서울로 가셨지. 와세대 대학에 다니실 때는 방학 때 고향에 오셨는데 그때 바나나와 귤을 사오셔서 맛있게 먹은 기억도 난다. 어머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80세에 돌아가셨다. 나는 멀리 있어서 돌아가시는 것을 못 보았지.
룡수 오라버니가 임종을 하셨다. 우리가 소를 키웠는데 소는 1년에 한 마리씩 송아지를 낳았고 어머니는 소를 먹이는 책임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그때 치마가 낡아서 구멍이 나곤 했는데 어머니가 소를 잘 먹여서 키우면 소 팔아서 너 치마를 사주마 하고 약속을 하셔서 열심히 소를 키웠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소를 팔아 오라버니 학자금 등으로 돈을 보내주셨는지 나와 약속한 치마는 사주지 않으시고 말았다. 그때 쌀 한 말에 2원인데 시골 학교 학비는 20원 정도 했지. 형제님은 한마디 한마디 진지하게 들으시고 난생 처음 만나시는 고모님에 대해 흥미진진한 모습으로 손을 꼭 잡으신 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커피 한 잔을 드리고 제가 일본 사람들을 소개하며 노래도 시켰는데 일본 사람들이 시아와세 난다로 등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소개하고 오라버니께서 하시는 일을 소개하는 등 할머니가 궁금하신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10여 년 전에 제가 크게 만들어드린 김주성님 상봉시 참부모님의 그 존영과 참가정 가족 사진을 들고 나오셨고 아들 가족 사진도 가지고 나와 한 장을 주어서 형제님이 받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설명하는데 형제님이 장남이라고 효진님 사진을 가리키니 할머니께서 가까이 보시는 순간 형님은 아파서 돌아가셨다고 하니 죄송합니다. 금방 우시면서 왜 그렇게 됐느냐고 흐느끼시게 되었는데 다시 흥진님께서도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더욱 놀라워하시며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아 제가 그냥 순서대로 설명만 하세요라고 했더니 그대로 하셨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시며 형제님 내외는 한 분 한 분 자세히 소개를 하셨습니다. 일본 사람 노래를 들으신 후에 아들 창호 씨가 제가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라고 일어섰습니다. 고향의 봄을 노래하는데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모두 함께 앉아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할머니께서 조카와 조카 며느리 노래를 듣고 싶으시다고 해서 형제님 내외가 기꺼이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소개하고 마음의 자유천지를 불러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할머니께 노래를 부탁드렸는데 3곡이나 부르셨고 노래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충모님께서 잘하시던 노래 한 곡을 부탁드렸는데 제목을 잘 모르는 노래를 불러주셨고 녹화됐으므로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 창호 씨가 다시 한번 노래를 하게 되는데 정말 명가수였습니다. 왜 그렇게 노래를 잘하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군대 가서 선전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만나뵌 지 4시간가량 함께 모시고 있었는데 식사도 잘하시고 가지고 가신 선물 시계 2개와 내복 10여 벌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방으로 한 가방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형제님 내외분께서 내놓으신 특별 선물도 드렸습니다. 오늘 보니 형제님은 정말 정도 많으시고 사람을 끄는 마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에도 고모님이 완전히 매료되셔서 식사 끝나고 헤어지지 못하시고 엉엉 우시니 형제님은 부모님처럼 끌어안으시고 얼굴과 머리에 입을 맞추시고 참으로 애절한 모습으로 위로하시며 떨어질 수 없는 듯 한참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님도 할머니를 붙드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떨어질 줄 모르고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자동차에 오르셨는데 지난번에 10월에 어머님께서 사주신 우리 휘파람 차를 잘 타고 있다고 오라버니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에 오르신 고모님을 형제님은 끌어안으시고 놓을 줄 모르시고 할머니는 이제 통곡을 하시며 다시 못 보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서럽게 우셨습니다. 형제님을 겨우 떼어내 뒤로 물러서시니 다시 연하님이 끌어안고 이별하시는데
할머니는 울고 오시며 조카 며느리와 조카의 얼굴을 만지시며 결국 눕다시피 한 모습으로 호텔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께서 떠나신 뒤 숙소로 돌아온 형제님은 그렇게라도 만나 뵙고 나니 다행이시라는 표정으로 저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시기에 오히려 저는 형제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인감에 모두들 고맙고 감사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북측 사람들도 형제님 내외가 보여주신 효성스러운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고모님께도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다들 형제님의 인간됨에 대하여 한마디씩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효일 보좌관도 형제님의 진솔한 모습에 감복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며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할머니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을 하시면서 오라버니의 혈육을 못 내놓지 못하시며 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 형제님은 두 군데의 유치원과 타가소에도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충격을 받으신 듯 내일은 일정을 좀 더 느슨하게 갖자고 하십니다. 밤에 자주 정전이 돼서 촛불 밑에서 쓰다 보니 오늘은 이만 줄이 없고 내일 다시 쓰겠습니다.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모란봉 초대소에서 박상권 올리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족의 한 식구의 만남이 저렇더니 민족의 만남이 한을 누가 풀었고 우리가 해줘야 여러분 후손까지 뭐든 나라든 종족 다 없어져요.